노무현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 전선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나 열악한 직업 환경으로 인해 회의감을 느끼고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됩니다. 노무현은 사법시험에 3번 실패했지만 결국 1975년 사법고시에 합격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판사를 역임하고 1978년 변호사를 시작합니다. 노무현은 세무, 회계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았으며 주로 조세 및 회계 사건 등을 통해 높은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평범한 동료 변호사들처럼 지역의 경제인과 어울리며 요트를 즐기는 등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적의 가난을 극복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변호사로 만족하고 생활을 해 나갑니다. 변호사로서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는 노무현에게 1981년 불임 사건은 노무현이 인권 변호사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민천학년 사건 변론으로 이름이 높았던 김광일 변호사가 1981년 불임 사건의 변호에 참여하라고 노무현에게 권유했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본격적인 인권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은 부산 지역 청년과 학생 21명이 불원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자 이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구속된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를 만났고 그들이 읽었다는 불원 서적을 읽게 됩니다. 그것은 충실한 변호를 위한 기본 업무였습니다. 대학에 갓 들어간 신입생들이 주로 읽던 역사란 무엇인가, 전환시대의 논리,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우상과 이성 등이었습니다. 노무현은 당시 그 책을 읽으면서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처럼 사회 문제와 역사 문제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후 노무현은 바르게 살아야겠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며 요트클럽 회원들과 요트를 타던 것도 그만두고 잘 나가던 조세 전문 변호사의 길도 접게 됩니다. 이후 얻은 별명이 노무현이 자랑하던 인권 변호사 노변이라 합니다. 1986년부터는 변호사 일을 거의 그만두다시피 하고 재야운동에 힘을 쓰며 1987년에는 6월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노무현을 부산 민주화운동의 야전사령관이라 부릅니다. 재야운동가로 이름을 날리던 노무현은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이던 김영삼에게 발탁되어 그의 부탁을 받고 1988년 13대 총선에 출마해서 정치에 입문합니다. 노무현은 부산 동구에서 통일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노무현은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벌여 이해찬, 이상수 의원과 함께 노동위원회 3총사로 불렸습니다. 노무현은 최초로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제5공화국 비리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요리조리 핵심을 피하며 국회의원들을 우롱하던 증인들을 명쾌한 논리와 달변으로 꼼짝 못하게 꾸짖는 노무현에게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벌떡 일어나 니네들 자식 데려다가 죽이란 말이야.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노동자들 말고 당신들 자식들 데려다가 현장에서 죽이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란 말이야 라고 소리쳤던 노무현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청문회 때 노무현이 잡고 있던 마이크가 부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명패를 던지는 등의 언동으로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노무현을 대중 정치인으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정주영 회장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회장님 하고 부르며 쩔쩔매든 것과 달리
노무현은 정주영 회장을 윽박지르며 잘못을 시인하라고 다그치는 모습에서 정주영 회장이 오히려 쩔쩔매는 모습을 보입니다. 노무현은 550 청문회의 증인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파헤치며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도 받아내어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1990년 여소야대를 뒤엎기 위해 3당 합당 시 노무현은 김영삼을 따라 민자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해서 민주당을 지킵니다. 민주당을 지키려는 의원은 그리 많지 않았고 대표적으로 이기택과 노무현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수가 8명밖에 안 되어서 민주당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꼬마 민주당이라 불렸습니다. 1992년 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동구에서 다시 출마하지만 이번에는 지역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아쉽게 낙선하고 맙니다. 하지만 1993년 3월 통합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연소 최고위원으로 당선돼서 제2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1996년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못하고 1998년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됩니다. 2000년 선거에서 노무현은 많은 사람을 다시 놀라게 합니다. 편안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서울 종로를 떠나 다시 부산에서 출마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노무현은 국회의원 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거의 모두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종로를 버리고 부산에 출마하는 정치적 신념을 보입니다. 그러나 1997년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였기 때문에 새정치국민회의의 후보로서는 부산에서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 쪽에서 영남에서 기업체 본사가 떠나고 있다. 영남의 중장비들이 모두 호남으로 갔다며 안 그래도 골이 깊은 영호남 지역 감정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상황을 정면으로 맞서보겠다. 동서지역의 화합을 위해 지금껏 힘든 부산에서 정치를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 길을 가겠다고 각오했습니다. 이렇듯 바보처럼 고집스럽게 외길을 걸어온 그에게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붙여졌고 인터넷에서는 그와 같은 길을 가겠다고 모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가 만들어졌습니다. 노무현의 정치적 팬클럽인 노사모는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